고용보험이 뭐가 문제냐?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야 실업급여를 받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 중에 절반을 넘는 겁니다. 뭔가 안 되는 분들이 절반을 넘었다는 거는 이건 한번 이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 제일 먼저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90급여의 가장 큰 문제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죠.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 달에 뭐 200만 원을 벌었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100만 원을 줄었어요. 근데 이분은 직장을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이 아니거든요. 실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많이 줄어도 현재 고용보험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보험이 이 90급여 하나로 사실상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이제 한계가 또 다른 측면에서 있다. 사각지대의 문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90급여, 급여의 문제도 크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고용보험이라는 게 19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행이 95년이고요. 법은 1993년 20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25년 전이면은 이때 고용 형태는 전일제 상용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정년까지 가거나 정년이 아니어도 뭐 몇 년이라는 게 기본적인 거고 실업이라는 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생각이 됐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 이런 게 특수고용이라는 말도 당시에 없었던 말인데 지금 생각 후잡이라는 것도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이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작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 환경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크게 변했고 지도당에서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해가지고 전국민 고용보험의 내용을 만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국민 고용보험에서 본미리 말씀드린 전 취업자인데 이분들을 전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특수고용 노동자분들, 이제 명목상으로 자영업자인 분들은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고용 형태가 늘어갈수록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고용안전망이 포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난다. 고용보험이 만들어졌던 그 시절로 치면은 사실 기업에서 다 직접 고용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외부로 돌린 거였으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사용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고용보험법상에서 사회안전망 이 차원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썼냐 쓰지 않았느냐 이거를 따지지 않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이면 노무를 제공받고 그걸로 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용자로 간주를 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전부 고용보험 특안으로 끌어들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영세자영업자가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회사나 이런 데는 반드시 가입해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당연가입이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걸 임의가입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도 당연가입 대상으로 바꾸고 대신에 이제 자영업자는 누가 사용주인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규모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래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을 하자 이렇게 주장. 이미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논의가 있고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서는 재작년에 이미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 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의 사용자라고 정의를 해요. 편의점 같은 거 보시면 GS25 같은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가보면 1+1 할 때가 있잖아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GS25도 똑같이 레시피를 1+1로 해요. 그 본사에서 그렇게 다 지침을 주잖아요. 그걸 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보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경영하다 할 때 영자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자기 책임으로 경영을 한다는 건데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점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사용자로 간주를 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 사회보험 납부의 책임이라든가 부채교섭에 응할 책임 이런 거를 부과하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도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급가족 종사자 문제가 또 있어요. 이런 노동을 이제 뭐 그림자 노동, 숨은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확산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급가족 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그렇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업급여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은 그 모성보호급여라고 해가지고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고용보험에서 돈을 주잖아요. 자영업자의 무급가족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은 이분들은 적어도 애를 낳았을 때라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65세 넘어가지고 자기가 어디 취직을 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안 받아줘요.
고령화 시대라고 해가지고 점점 노년 노동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원래 65세까지를 짜는 이유는 뭐냐면은 책의 취지는 그 다음부터는 연금 받아서 생활을 하라는 거거든요.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는 걸로 간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국민연금도 65세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늘리게 되면은 70까지 일을 하란 말이야. 이거 어떤 노인들의 노동을 막 강제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고심을 많이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노동 가능 인구를 현재 65세까지 보는데 69세로 늘려야 된다는 논의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정책이 있는데 이 대상자도 정부에서 이미 69세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 고용계약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노동력을 제공을 하면은 계약 형태를 묻지 않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람의 노동자고 이 사람은 사용자로 간주를 해서 고용보험을 반반씩 내게 합니다. 이게 이제 진보당 전국민 고용보험의 가장 중요한 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체계를 확 바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분 실업 급여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제 투잡이 되게 많이 늘고 있잖아요. 현행으로는 이제 낮에 직장에서만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저녁에 일하는 데도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군데서만 실직을 해도 그 실직한 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체계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 이직준비급여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회사 사정뿐만이 아니라 갑질 때문에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는 내가 추구하는 전망이랑 잘 안 맞는 것 같고 나는 이런 경력을 쌓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자꾸 다른 것만 요구해가지고 나온다. 이런 것들도 고용보험에서 보장을 하자는 겁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보장을 하자. 600일 범위내에서 후하게 주자.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소득지원급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받다가 100만 원으로 수입을 푹 줄었어요. 소득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소득을 고용보험에서 보전을 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충전급여라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 보면 7년에 한 번 정도 안식년이라고 있잖아요. 유급으로 외국에도 가 있고 꿈만 같은 얘기죠. 공무원들도 원래 있어요. 중견기업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데도 이런 게 있죠. 저희도 이제 뭔가 이 쉼표 있는 노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7년 정도 계속 고용보험, 이제 직장을 중간에 옮기더라고요. 90일 정도는 휴직 상태에서 쉴 수 있게 하고 그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주자는 거예요. 그 안식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좋은 일자리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한테 보장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 이때 경제활동을 하면 이때는 부정승급이 되는 거예요. 현재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딴 데서 일을 하면 그게 부정승급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쉬라고 만들어주는 건데 안 쉬면은 이제 그거는 반칙인 거죠. 사각지대에서 하나 했고 그 다음에 급여도 바꿨고요. 이런 이제 중요한 건 다 바꾼 거예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했어요. 36개월과 120일로 훨씬 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정부가 도입을 해가지고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자영업자, 예술인들이 가입이 되면은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각지대 해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급여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빈틈을 메꾸는 거. 진보당 고용보험의 특징은 뭘까?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 있는 사용자를 찾아나가자.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하죠. 이런 데서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비장자영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명목상으로는 자영업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좀 아니다라는 건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3의 영역을 따로 설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하자라는 입장이 있고 본질적으로는 노동자니까 노동자로 간주를 하자라는 접근 방법이 있는데 진보당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거죠.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뭔가? 사업주들,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냥 제3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 않냐. 이걸 철저하게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게 근본적인 접근 아니겠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안과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안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당연히 수용 노동자 비슷한 게 있겠죠. 영어 단어로 워커라고 우리로 치면 특고에 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분은 워커라는 이제 별도의 영역을 간주해가지고 대체를 나누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근본적으로 노동자로 간주하고 가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적인 게 이런 거죠. 프랜차이즈에서조차도 노사관계라는 말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프랜차이즈는 그냥 독립적인 상호 대등한 상거래 계약 관계이지만 본질은 그런 게 아니고 노사관계가
어떻게든 숨어있는 사용자를 찾고자 하는 게 이 진보당 고용보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노동의 기회를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니 뭐 기술진보니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면 이제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고학력이나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미 직장에서 보장을 해주거나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여기 취약한 분들은 결국 고용보험이라는 틀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빠지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보장을 하자는 취지고 그 다음 이제 더 나은 노동을 위한 준비를 급여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하고 평등한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겠다. 보단이 어디에 주목을 하고자 하느냐. 여성의 수분 노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청년들에 대해서도 사회가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주자. 초단시간 알바 같은 취약계층들도 좀 더 보호를 하고 수고용 형태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빠져나갈 필요 없게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고용보험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술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이 통과됐고 14개 직종을 먼저 해가지고 법이 지금 나왔고요. 연내에는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맵을 짜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어느 정도 그럴듯해 보이긴 하죠. 이 특수고용이라는 거는 지금은 특수고용이 없는 직종이지만은 10년이 지나면 특수고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학습지 교사 같은 거 이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최초로 출발할 때는 거기서 고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교 이런 데서 이제 딱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계약 따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장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고용 형태를 만드는 거죠. 정부가 접근하는 것처럼 이렇게 직종별로 접근을 하게 되면 수고용 형태가 언제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는데 계속 뒤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업주들도 새로운 고용 형태를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용보험은 계속 뒤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요만큼 진전시키면 이만큼 사용자들이 앞서나가요.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늘 이럴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이제 14개 직종 먼저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현재보다는 당연히 진일보한 조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재편하자는 논의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외국에서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고 국내에서도 이런 논의는 사실 많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사람도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미 이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돼가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하는 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 대상을 좀 넓히자는 거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급여도 좀 변화하고 더 많은 사업주들한테 사용자 책임도 부과하고 하는 거는 이미 진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 시대적 추세가 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요새 많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취업급여 지금 폭증해가지고 고용보험 기금이라는 게 숫자가 심각하다. 이게 이제 고용보험 기금 현황이에요. 2020년이 고용보험료 수입이 18.6조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출이 이제 얼마 전에 정부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올해는 이제 21조가 지출이 될 거예요. 연말 되면 이제 4조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제 확실히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작년에도 사실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조 적자였고요. 2018년에 8천억 원 적자였어요. 여기 2017년부터 여기 2013년까지 보시면 그때는 다 흑자였죠. 그러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점점 적자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용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어려웠던 시절이 한 번 있었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2009년, 2010년도 이때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적자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경기가 이때는 그 뒤로 좀 좋아졌거든요. 흑자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또 적자로 떨어진 거예요. 원래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고용보험.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재량적 정책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정부가 경기 어려지면 추경 편성하잖아요. 이런 건 이제 재량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게 하나 있어요. 정부가 뭘 안 해도 경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지출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건데 고용보험이 대표적인 자동 안정화 장치.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은 자동적으로 흑자가 되고 나빠지면 자동적으로 적자가 되는 거예요. 고용보험이 지금 적자 폭이 커졌다는 거는 고용보험 기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적자가 당연한 건데 이때 흑자가 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게요.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출이 늘어나지만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가입자가 늘어나잖아요. 가입자가 늘어나면은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겠죠.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게 되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모든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다 고용보험을 적용을 하면은 1년에 고용보험료 수입이 한 4조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가입한다고 해가지고 다 실업급여를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실업자 비중이 워낙 높은데 이런 시기 있잖아요. 흑자라는 크게 어렵지 않은 시기. 이런 때는 신규 가입자의 14%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는 걸로 계산을
14% 정도 받는 거기 때문에 흑자가 난다.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적자가 나서 그렇지 일반적인 시기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을 하면 오히려 고용보험은 재정 상태가 좋아지는 겁니다. 돈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어려워진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어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